W16 엔진을 양산차에 탑재하는 완성차 제조업체는 부가티가 유일했으나 최근 부가티도 높아져가는 환경 규제에 맞춰 W16에서 V16으로 엔진 라인업을 교체하게 되었다. 그런데 W16이나 V16이나 결국 같은 16기통 아닌가? W16 엔진과 V16 엔진은 같은 16기통이지만 단순한 실린더 배치 방법 그 이상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바로 W 엔진은 여타 엔진들보다 실린더 간의 간격이 지나칠 정도로 조밀하다는 것이다. 실린더가 조밀한 탓에 엔진의 열 관리가 몹시 까다로워지는데 엔진이 과열되면 연료가 불완전하게 연소되어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금속 부품이 팽창하고 변형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두 번째로는 V형에 비해 구조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부품의 수가 많아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내부 부품 간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크므로 연비가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흡기와 배기도 복잡해지는데 이는 흡기 배기 흐름을 방해하여 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W16 엔진은 출력은 굉장하지만 극악의 연비를 자랑한다. 이 탓에 엔진 효율이 그나마 높은 V16 엔진으로 교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처음부터 V16 엔진을 쓰면 안 됐나요? V16 엔진은 V8 엔진을 직렬로 길게 붙인 형태다. 때문에 크랭크축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엔진의 출력을 높일 경우 크랭크축이 중간에 부러질 위험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V16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대부분 컨셉카에 머물렀으며 실제로 생산된 치제타 V16T도 최대 10세대까지만 생산되었다. 그마저도 이 녀석의 엔진은 V8 엔진 2기를 연속기에 한 번에 물려 작동하는 방식이므로 크랭크축이 하나로 길게 연결된 형태가 아니다. 즉 V16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 양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가티는 앞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기존에 쓰던 재료보다 더 고강도의 재료를 이용하고 보다 더 정밀한 가공을 통해 진동을 최소화하여 크랭크축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피로 파괴를 최소화한다. 더 정밀하고 더 단단하고 그래 만드는데 더 비싼 비용이 든다는 말이다. 하지만 부가티는 애초에 차량을 한 대 팔 때마다 적자를 보는 회사다. 즉 기술 과시의 성격으로 차량을 만드는 회사이므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W16 엔진을 양산차에서는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기리기 위해 W16 엔진을 만들어보자. 2개월 전 증기에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여 원시적인 왕복 엔진을 만들었다. 거기에 기관을 소형화하고 수축 행정에 작동하는 로프를 추가하여 강력한 수평 대향 엔진을 만들었으며 실린더를 V형으로 꺾어 더욱 소형화한 V8 엔진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 V8 엔진 2기를 45도 꺾어 합치면 W16 엔진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냥 처음부터 만들자. W16 엔진의 실린더 순서는 이런 순으로 매기게 되는데 1번과 9번 실린더는 동일한 크랭크샤프트 핀에 연결되고 5번과 13번은 1번과 9번 실린더에 대해 90도 오프셋된 크랭크샤프트 핀에 연결된다. 2번과 10번은 또 이전 크랭크에 대해 90도 오프셋되고 6번과 14번도 동일하게 90도 오프셋된다. 90도는 12등분된 타이밍 체인의 값으로 환산하면 3에 해당하는 차이다. 이번 실린더는 1번 실린더로부터 90도씩 2번 오프셋된 크랭크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번 실린더는 1번 실린더의 타이밍에서 플러스 60도한 값을 기입하면 된다. 3번 실린더는 90도씩 4번 총 360도 오프셋되었으므로 1번 실린더와 동일한 값을 기입하면 된다. 당연히 4번 실린더는 2번과 동일한 값을 기입하면 된다. 나머지 실린더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값을 기입해주면 W16 엔진은 완성된다. 이제 트랜스미션을 만들 차례인데 BCG의 물리 엔진은 충돌 계산에 취약해 토크가 조금만 높아져도 타단 기어는 못쓸 물건이니 전후진 중립 기어만 만들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메커니즘은 동축 반전 헬리콥터를 만드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그 메커니즘이 궁금한이라면 우측 상단에서 소개하는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제 리어 차동 기어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프로펠러 샤프트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차동 기어를 만들 차례인데, 차동 기어는 구동계와 이어져 차동 기어에게 동력을 전달하는 피니언 기어, 피니언 기어와 맞물려 디퍼런셜 캐리어를 회전시키는 윙 기어, 디퍼런셜 캐리어에 연결된 스파이더 기어, 스파이더 기어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바퀴에 직접 전달하는 측면 기어로 나누어진다. 좌우 바퀴의 마찰이 동일하면 동력 또한 좌우측에 동일하게 전달되지만, 좌측 바퀴를 고정하면 우측 바퀴로 동력을 전부 전달하고, 우측 바퀴를 고정하면 반대로 좌측 바퀴만 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실제로 쓸 수 있게 소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블럭의 충돌을 계산하는 톱니바퀴가 아니라 결합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더욱 안정적이다. 소형화한 디퍼런셜 기어를 장착해주자. 그런데 왜 이러한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일까? 차량이 회전을 할 때는 원형을 그리며 이동하는데, 이때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디퍼런셜 기어가 없어 두 바퀴의 회전수가 동일하다면 한쪽 바퀴가 과하게 헛돌거나 필요한 만큼 회전하지 않아 지면에 바퀴가 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의 조향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타이어의 마모 또한 빠르게 진행된다. 하지만 디퍼런셜 기어를 갖춘다면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의 회전수가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다. 이 장면에서 디퍼런셜 기어가 없는 차량과 디퍼런셜 기어가 있는 차량의 선회력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러나 차동 기어를 장착하면 한 가지 단점이 생기는데, 바로 마찰력이 고르지 않은 지면을 통과할 때 바퀴가 헛돈다는 것이다. 지면에 잘 닿고 있는 바퀴는 마찰력이 높고, 지면에 닿지 않는 바퀴는 마찰력이 낮기 때문에 마찰력이 낮은 바퀴 쪽으로만 동력이 전달되어 바퀴가 헛돌게 되는 것으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공평하게 마찰력을 모두 올려준다면 지면에 잘 닿고 있는 바퀴에게도 동력이 전달되어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최근에 만들어진 차량들은 전자 제어식 차동 제한 장치나 자체 자세 제어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 바퀴가 헛도는 현상을 줄이고 미끄럼을 제어해준다. DCG에서는 간단하게 브레이크 겸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을 달아주도록 하자. 이제 실제 차량에 쓰이는 방식의 서스펜션을 만들 차례다. 차량 조향 방향에 맞춰 핸들이 돌아가도록 설정해준다. 엑셀과 브레이크, 기어 스틱도 실제 움직임에 맞게 조작되도록 설정한다.
부가티 시론, 아니 아반띠 시론이 완성되었다. 자연흡기 W16 엔진이 미드십으로 탑재된 오픈형 아반떼다.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 기어스틱의 움직임이 구현되어 있어 1인칭으로 운전하는 맛이 난다. 확실한 건 이 차량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W16 엔진과 차동 기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여러 메커니즘을 BCG에서 구현한 영상이 많은데 그 중에서 실제 헬기에서 쓰이는 사이클릭 피치의 메커니즘을 구현한 동축 반전 헬리콥터는 이 영상에서, V트윈 엔진과 드라이브 샤프트를 구현한 오토바이는 이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다.